네, 이 시간은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시사평론가 김영민 PD와 함께합니다. 자, 김 PD 첫 소식이 뭔가요? 예, 오늘 조중동을 아주 유사하다 못해 합동 편집국을 차렸는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그런 내용의 아주 동일한 기사 셋을 꼽아봤습니다. 예. 조선일보 일면 반복되는 선거 불복 민주주의 흔든다. 예. 중앙일보 일면 5년마다 도지는 대선 불복 돌림병. 동아일보 이건 3면입니다. 대선 불복 속내 감춘 채 열성 지지층 결집 노린 막말 정치. 무슨 기사 내용인지 다 아실 겁니다. 소위 합동 무슨 편집국 회의를 했나 진짜. 예. 최근에도 일면 가지고 예, 조중동이 똑같은 적이 있죠. NLL 관련 그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중앙만 조금 이 논점이 달라서 색깔이 달라서 조중동으로 묶기는 어려운 거 아닌가 이렇게 봤는데 이 관련한 최근에 야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국정원 개혁도 국정원의 부정선거 관련한 진상규명의 목소리를 대선 불복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조중동이 시각차가 없습니다. 조선일보 기사 보면은 좌파 인터넷 사이트 등에서 대선 무효투쟁 글 쏟아져 야당도 가세해서 갈등을 키워 2003년, 2008년에도 홍역. 예. 중앙일보 보겠습니다. 노무현 탄핵, MB 때 촛불, 밑바탕에는 불복 심리 깔려 선거에서 져서 흩어진 지지 세력 다시 결집하려는 전략도. 동아일보, 대선 패배 정당의 집토끼 찾기. 막말 카타르시스 느낀 강경파 응집, 역대 대선 후 흔하게 사용했던 방식. 민주당 내의 주도권 쟁탈 도구로 활용. 친노, 네거티브로 지도부 힘 빼기 전략,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갈등 심화 예고. 예, 무슨 내용인지 뭐 대략 감 잡으셨을 겁니다. 지금 조중동 기사 동일한 것은요, 여당도 야당도 야당 됐을 땐 다 그랬다. 뭐 이런 논점입니다. 얼핏 보면은 예. 양비론이네요. 근데 양비론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죠. 현재 상황에서는 불복 불가, 불복 안 된다. 이거는 지금 권력자에게만은 득보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예. 지금 권력자만 득보는 내용입니다. 자, 지금 야권의 중심된 논리가 뭡니까? 박근혜 당선 무효가 아닙니다. 여권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의도적으로 회방놓고 국정원 개혁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에 대한 분노의 민심이 이거는 뭔가 부정선거였기 때문에 저렇게 감추려 드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으로 증폭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대선 무효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진상조사 결과 부정선거가 검찰 조사대로 확정이 된다면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거취를 결정해야 되겠지요. 예. 표창원 교수의 주장대로 말입니다. 현재까지는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라는 것이 중심된 야당의 입장이며 또 촛불을 든 국민들의 본심입니다. 이런 것들을 불복이라고 규정한다. 부정선거로 당선이 됐는데 당선됐으면 장땡이라는 겁니까? 불복은 안 된다. 이런 논리가요. 저도 한마디 보탤까요? 예. 불복이 필요할 때가 있죠. 또 명분을 가질 때도 있죠. 예. 우리 역사 속에서도 있습니다. 1960년 이승만의 3.15 부정선거, 관건선거. 그때는 검찰 수사로 이렇게 밝혀진 것도 아닙니다. 예. 민심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때 그 부정선거에 항의해서 민중들이 들고 일어난 것이 바로 선거 불복입니다. 예. 결국 그것은 4.19 혁명으로 이어졌죠. 예. 그래서 이승만은 스스로 건자에서 물러났고 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섰는데 선거 불복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즉 응당한 일이 있을 때는 당연히 불복하는 게 오히려 당연한 것이죠. 응당한 일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번에 그러니까 검찰 수사로 예. 국정원의 불법 관건 개입, 그다음에 경찰의 예. 그런 선거 사건 축소 왜곡 보도, 왜곡 예. 지시, 네. 이것이 어디 뭐 야당이나 일부 비판적 언론에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공기관에서 검찰에서 밝혀낸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지금은 선거 불복에 상당한 아니 엄청난 명분이 있어요. 예. 공기관이 그런 사실을 뒷받침해주고 있어요. 예. 근데 이게 무슨 문제입니까? 오히려 불복하지 않고 있는 게 이상한 것이죠. 사실은.
부당한 결과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은 당연한 시민의 것이죠. 권리입니다. 권리죠. 불복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러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이기면 당선되면은 그만입니까? 오늘 저 뒤에 가서 소개해드릴 기사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박근혜 대선 공약 가운데 토목사업 공약이 있는데 10개 가운데 9개가 경제성 부족으로 결론 났다는 겁니다. 결국 못할 것이 10개 중에 9개란 겁니다. 그럼 뭐 엉터리 공약했구만. 엉터리 공약. 당선되면 그만 아닙니까? 이런 공약 막 제기해도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당선되면 그만이니까. KDI에서 판정한 결과라면은 국제기업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디 야당이나 비판적 언론에서 자의적으로 판정되는 것이 아니라 예. KDI라는 게 정부 입맛대로 계속 해주는 건데요. 예. 이런 KDI의 이 관련 기사 90%가 가치 형제성 없다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제 예. 예산은 없고 예. 공약은 많이 해놨고 예. 그래서 예산 부족으로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밀고 나가기 위한 또 하나의 전략입니다. 예. 저는 그렇게 읽힙니다. 뭐 공약 부족을 이유로 해서 당선이 무효돼야 한다 이런 얘기는 아니죠. 예, 그런 물론. 얘기는 아니지만 예. 당선되면 장땡이다. 이러면 도대체 선거 때 마구잡이로 공약할 수 있고 마구잡이로 공작 펴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죠. 잘못된 것은 뒤집혀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겁내지 않는다면은 이 법치주의 국가에서의 정의가 아니겠습니까? 왜 그럼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은 왜 떨어뜨려요? 그렇죠. 예. 그건 왜 법원이 시민이 뽑은 건데 유권자가 뽑은 건데 왜 뒤집어요?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국민이 선출한 건 다 마찬가지인데. 법에 위반되니까 그렇게 의원직을 박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인들 이 법 아래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어처구니 없는 이 불복 시비. 어제 KBS, MBC도 동일하게 이 문제를 짚던데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법치주의의 정의입니다. 예, 이렇게 결론 내리고 예.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봅시다. 경향신문 3면 기사인데 박근혜 대통령 정치 현안에는 침묵을 유지하다가 누군가 아버지만 비판하면 바로 공세 모드로 돌아선다 이런 얘기입니다. 딱하네. 아주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기사인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에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 침묵하거나 남의 이긴 듯 제3자적인 입장을 취해왔지요. 그러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만 비판하면은 어김없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경향신문은 이것을 이중적 대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우회적으로 비판했지만 민주당이 잇따라 아버지 박정희를 거론한 데 대해서 크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노기는 참모들의 대응 과정에서 충분히 짐작되는 부분인데 그 이른바 귀태 발언 나왔을 때 처음에 새누리당은 대수롭지 않게 그러다가 넘어가는 듯 했는데 청와대가 한마디 하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인 이정현 홍보수석이 발끈하고 나서면서 새누리당도 보조를 맞춰서 갑자기 국회 일장도 다 취획해버리고 그렇습니다. 맹비난에 나섰습니다. 모든 대변인이 총동원돼서 당대표, 사무총장, 원내대표까지 총동원돼서 홍익표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우리는 예.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를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전 대통령 박정희를 비판하는 것입니다. 왜 공사 구분을 제대로 못합니까? 글쎄 말입니다. 예? 예. 공사 구분을. 자, 이건 결국 이제 아버지 시대가 부정당하는 것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린 것으로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5.16을 구국의 결단으로 유신을 불가피한 최선의 선택이라는 형용모순적 표현으로 이렇게 미화하는 등 줄곧 아버지 시대의 과를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딸로서 반응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앞서 정운현 이사 말씀하신 대로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이런 행태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아버지 비판만 하면 직공한다. 김어준 딴지일보 총수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박근혜에게 있어서 정치는 아버지에 대한 제사다. 이렇게 말이죠. 아, 그래요? 그런 말을 했나요? 그런 것들을 날마다 입증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입니다. 지금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이런 일반 여론, 이런 행태에 대해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침묵하고 아버지에게만 하면 발끈하는 이런 행태는 보수들이 행동을 잘 안 하고 있는 편이지만 예. 그들이 봐도 예. 이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예. 어떻게 대통령이라면 시국 현안이나 국정 문제에서 입장표명을 내고
야당과도 기꺼이 문을 열고 토론하고. 특히 국정원 대선 개입 예. 사건과 관련해서 본인이 가장 큰 특혜를 입은 입장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말하면 뭐예요? 그럼 문재인이 특혜 입었나요?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은 둘 중 하나면 자기 아닙니까? 나는 관여해 오지 뻔한 않았다. 얘기 가지고. 국회가 논의해서 할 일이다. 뭐 이런 식의 답을 했다고 누가 뭐 하는데. 관여했다고 딱 잘라 말한 사람은 아직은 없잖아요. 예. 앞으로는 모르죠. 밝혀질지. 예.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도움을 받은 건 사실인데 뭐 그걸 그렇습니다. 부인해요. 예. 자, 박근혜 대통령 아버지만 공격하면 직공한다. 예. 그럼 어머니 공격에도 또 직공할 텐데요. 어머니는 이제 비판받을 여지는 많지 않으니 한번 해봐야지. 그러하지만 뭐 박근혜 아버지라고 해서 비판합니까? 그의 시대에 독재가 있었고 헌법 유린이 있었고 또 사법살인이 있었고 이런 행태에 대해서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고. 또 과거엔 친일 반민족 행위가 있었고 친일 좌익 네. 제일 좋아하는 예. 공격하기 좋아하는 좌익이 뭐 이런 일생이 기회주의였던 이 예. 박정희를 비판하는 것 이거는 후대 아이들을 위해서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렇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을 비판하지 않는다면은 예. 응당한 비판을 받아들일 줄 알고 예. 오히려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과할 줄 아는 예. 파인 김동완의 아들은 아버지의 친일을 대신해서 예. 아버지 전집을 내면서 거기 서문에다가 민족과 역사 앞에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하노라. 그런 아들도 있었어요. 진짜 그게 교양이 있는 네. 것이고 또 아버지의 명예를 위한 일이기도 하고요. 그렇게까지는 박근혜 씨한테 부탁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게까지는 기대할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지만 그래도 아버지의 그런 부끄러운 면 비방이 아니라 사실로 확인된 것 예. 친일이나 좌익이나 뭐 이런 거 독재 같은 거에 대해서는 그래도 그런 아버지의 도움으로 또 대통령이 됐으면은 국민들 앞에 부끄러울 줄 알죠. 좀 미안해야지. 예. 이게 뭐예요 이게. 참으로, 도대체. 앞으로 한번 추이를 지켜보죠. 계속 아버지에 대한 제사로 국정 운영을 할지. 경향신문 사면을 보겠습니다. 민주당 어제 그냥 갈팡질팡했습니다. 김현 진선미 의원을 국정원 국조특위에서 배제할 것인지를 놓고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는 국정조사 계속 진척돼야 한다라면서 사퇴시켜야 한다. 이런 입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특위 위원들과 당사자들은 사퇴를 거부했습니다. 특위의 민주당 간사인 정청래 의원이 아주 어제 재밌는 표현을 했는데 예. 여당에서 2명의 의원이 이제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예. 특위 위원회에서 말이죠. 정문원하고 또 누구죠? 예. 이철우. 아, 예, 예. 두 사람은 주전자를 들고 다녔던 사람들이다. 하지만 김현 진선미는 주전 선수다. 주전자 들고 다닌 사람들하고 주전 선수하고 같을 수 있겠는가? 표현이 아주 재밌네요. 아주 재밌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에 대한 제척은 있지도 않은 일이다. 라면서 이런 일이 없었음을 분명히 했고 또 김의원 의원과 진선미 의원도 사퇴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유의 신경민 의원은요. 새누리당이 제척을 주장하는 이유와 명분이 없다. 두 의원이 고발된 것이 말이죠.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 혐의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제척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그런 신경민 의원의 주장이 있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 국정원 여직원을 이른바 불법 감금을 했다는 겁니다. 새누리당 주장은요. 희한한 논리네. 잠궜지 어떻게 감금을 세상이 했습니까? 다 반응, 이거 국제적으로 다 봤잖아요. 잠금과 감금은 밖에서 문 열어달라고 다른 똑똑 두드려도 안 열어줬는데 그게 왜 밖에서 잠금이 됩니까? 안에서 예. 잠금이지. 예. 근데 하여간 이 문제로 인해서 김현 의원과 진선미 의원이 고발이 됐다는 겁니다. 고발이 아무나 하면 고발이죠. 그렇죠. 예를 들면 정청래 의원을 특위에서 빼고 싶다. 그러면 새누리당이 고소하면 돼요. 고발하면 되고. 그리고 고발됐기 때문에 정청래 빼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새누리당식의 논리라면은. 예. 이런 새누리당의 억지 논리에 대해서 이 민주당이 수긍한다는 것은 이건 결국 새누리당에게 끌려다닌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김한길 체제의 민주당의 리더십이 지금 원내 지도부의 리더십이 이게 예.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야당의 존재 자체를 지금 무시당하고 있는데 예. 이게 참 김한길 대표와 전병헌 원내대표 이게 맹성을 해야 됩니다. 도대체 지금 국민들의 소리를 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특이 안 하려면 깨버리자 하더라도 예. 받아줄 걸 받아줘야 되지. 네. 이거 하나 했으니까 저거 하나 받아주고 이게 기본 테이크가 이게 애들 초콜릿 나눠 먹는 게 뭐예요 이게 글쎄 지금. 말입니다. 이런 민주당을 과연 믿을 수 있겠는가. 사실 지난 대선 때 대선 결과를 놓고도 민주당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51.6대 48의 그 결과보다도 국민들이 준 표를 제대로 받아
담기라도 한 것이냐, 제대로 담았느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어제 예. 민주당의 정세균 전 대표가 예. 강경 투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나섰는데요. 예. 뭐 정 대표 역시 평소에 강경파라고 보긴 좀 그렇지만은 예. 오죽하면은 온건파로 분류될 수 있는 정세균 전 대표가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당이 얼마나 깝깝했으면 그런 얘기를 네. 했겠습니까? 지금 촛불이며 그다음에 이런 여론이며 이런 것이 야당으로서는 제가 하는 얘기는 꼭 지금 내일부터 나서서 뭐 불복운동을 하자는 것보다도 그런 대세와 여론을 수용할 줄 알고 또 적절히 활용할 줄 알고 명분이 예. 있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을 이렇게 바보처럼 앉아서 그냥 남일처럼 구경하고 있다는 게 예. 참 답답하고 예. 무능해 보인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네요. 청와대가 사과하라 하면은 사과하고 또 여당에서 재척하라 하면 재척하고 어제 뭐 또 저 뭐야 저희 홍익표 올려놨죠. 예. 청와대에서 대선 불복인지 아닌지 분명히 해라 하니까 제가 그래서 이제 좀 조롱하는 뜻에서 페이스북에다 제가 김한길 대표님 불복 아니라고 하셔야죠. 제가 이렇게 또 썼거든요. 근데 정말 불복 아니에요라고 얘기했더군요. 김한길 대표가. 참. 아이고, 그거 뭐 자동 판매기도 아니고 말이죠. 시키는 대로 다 아는 이런 민주당. 야당으로서 과연 국민의 신뢰를 받을 준비가 돼 있는지 야당 의문입니다. 지도부를 뽑은 그 야당의 수준이 겨우 그런 거죠. 뭐. 국민 참여를 배제하고 당원끼리만 뽑는 그런 전당대회로 바꿔버린 민주당. 자업자득이에요. 예고된 그런 이런 비극입니다. 자, 한겨레 팔면 전 세계 양심적 병역 거부자 가운데 수감된 사람의 93%가 한국인이라는 참으로 충격적인 통계가 오늘 실렸습니다. 723명이 양심적 병역 거부를 해서 감옥에 갔는데 이 가운데 669명이 한국인이라는 겁니다. 나머지는 어느 나라냐? 아르메니아, 에리트레아, 투르크메니스탄. 이름도 처음 들어보네. 아르메니아 빼고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나라도 이런 나라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소련에서 이제 분리된 나라인 것 같은데 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이런 우리의 국가들입니다. 국격이 이 수준입니까? 예, 예? 그렇습니다. 아프리카의 뭐 가봉이나 뭐 이런 데도 아니고. 네, 이름도 여러분 다시 들어보십시오. 아르메니아, 에리트레아, 네, 투르크메니스.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투르크메니스탄입니다. 예, 메니스탄. 예, 이런 나라와 한국이 어깨를 겨루고 있습니다. 이게 예. 우리나라의 국격입니다. 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종교에서 절대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해서 나는 사람 죽이는 연습할 수 없다. 총을 들 수 없다. 그러면 감옥 가야 됩니까? 글쎄요, 이걸로 감옥 가야 되는 건지 돈 의문입니다. 주고 군장 간 놈들도 쇳필이 있는데. 이게 불법이어서 뭐 예를 들면 벌금을 낸다든지 혹은 대체 복무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 없이 무조건 감옥에 가야 된다. 이게 도대체 답답합니다. 대체복무제는 왜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있는 예. 집 자식들은 산업 뭡니까? 산업체. 산업체 뭐 짜고 하면서 1년 정도 하고 그것도 절반은 뭐 예. 출근도 안 하고 그런 새끼들도 많던데. 네. 그런 대체복무제는 만들어 놓고 왜 종교 문제 대체복무제는 안 만드는 겁니까 도대체? 네. 야당은 뭐 하는 것들이 도대체? 독일에서는 과거 50년 동안 270만 명의 젊은이가 약 3만 7천 개의 사회 자선 기관에서 유용한 대체 복무를 수행하는 등 대체 복무제가 독일 사회에서 상당한 그런 실익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예. 한겨레 기사가 말이죠. 어제 기사와 오늘 기사가 완전히 다릅니다. 윤창중 관련한 기사인데 어제는 윤창중의 중죄 처벌이 불가피할 것이다. 김혜영 기자 기사였죠? 그런데 오늘 워싱턴 보도는 워싱턴 발 기사인데 현지 특파원 기사군요. 미국 워싱턴 메트로폴리탄 경찰은 이 사건을 1년 이하의 징역형에 해당하는 미스디미너로 결론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는 내용입니다. 어제 기사가 다르고 오늘 기사가 완전히 다르네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그럼 뭐예요 또? 한겨레 그 특파원과 메트로폴리탄 경찰 대변인실과의 통화 내용이 있는데 디스디미너로 수사하고 있으며 검찰 쪽과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미스디미너. 예, 미스디미너라고 했습니다. 비중죄. 예, 강력 범죄를 펠런이라고 하죠. 예. 자, 미스디미너로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하는데 글쎄요, 어제 그 메트로폴리탄 경찰 그 실무자는
검찰로부터 뭐 예를 들면은 중범죄로 처벌하지 말라. 예. 뭐 이런 지침이 없었기 때문에 중죄 처벌이 불가피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기사는 완전히 다르네요. 어떻게 된 건지 그 경위가 좀 궁금해집니다. 내일 또 보죠. 예. 어떻게 맞는지. 자, 어제 김혜영 기사 현지치의 기자라고 아주 우리가 박수를 보냈는데 예. 오늘 기사 좀 상황이 좀 내일 좀 두고 보죠. 예. 자, 박근혜 대통령이 5월 방미 기간에 밝힌 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추진 구상에 대해서 이미 유엔과 미국, 중국의 지지를 받아낸 것으로 전해졌다는 동아일보 일면 기사입니다. 이게 일면 기사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면이에요? 아니, 종북으로 가지 않고? 불복. 참. 네. 불복으로 안 가고, 불복 기사는 조선중앙에서 일면에서 다뤘는데, 동아에서 다룬 일면은 중국도 DMZ 평화공원 구상을 지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뭐 하여튼 요즘 중국에 잘 보여야죠.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잘 보여야 하고요. 동아일보가 말입니다. 고생하네요. 자, 관련해서 세계일보 이면 기사가 주목됩니다. 60년 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민통선 일대가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의 천국으로 자리 잡았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멸종위기 종이 모두 30종이라고 하는데 다 합쳐서 한 2153종 정도가 이렇게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는데 한반도 생태축으로 복원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DMZ 평화공원으로 이렇게 가꾸겠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의 구상. 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래요? 잘한다 그러죠. 훌륭한 그런 구상인데 문제는 뭐냐면은 NLL 평화수역은 안 되고 DMZ 평화공원은 된다. 이런 이중적 잣대는 과연 무슨 그 의도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냥 사안을 사안대로 딱 놓고 예. 그게 박근혜든 그 예. 반대 야당이든 예. 또는 뭐 전직 대통령이 누구든 예. 그냥 사안에 대한 평가를 내려야 되지. 아니, 노면도 깔끔 까고 박근혜도 잘한 건 박수 치고 우리는 그렇게 하자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박근혜니까 무조건 도매금으로 까자는 게 아닙니다. 예. 잘하는 걸 왜 박수 안 쳐요? 예. 제정신이라면은. 예. 자, 한국일보가 한 달째 짝퉁신문을 발행하고 있는데 지금 기자들은 편집국 출입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왜 이래? 근로 제공을 하려 해도 회사가 근로 제공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참. 짝퉁 네. 내면서 빨리 제공받지 안 받아 왜? 그 회장에게 이른바 승인받은 기자들만 지금 기사를 쓰고 있는 형국인데 아직도 그래요? 그러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조가 간접 강제금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를 또 해야 되나? 예. 일단 그 기자들을 출입시키지 않고 예. 직장 폐쇄 상태를 유지하면은 하루에 200만 원. 20만 원씩 이렇게 1인당 기자 1인당. 예, 이렇게 그게 무서워서 결국 편집국 문 열어놨구만. 예,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근로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지요. 예, 그래서 노조가 이 법원의 판결 취지에 위반된 행동을 하고 있다라면서 사측을 상대로 한 간접 강제금 신청을 하기로 했고요. 자, 검찰은 한편 장제구 회장을 오늘 소환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오늘입니까? 네. 아직 정신 못 차렸군요. 예. 이러고 있는 거 보니까. 예. 또 빵에 들어가서 며칠 있어 봐야 그때 정신이 돌아올란가 모르겠네. 네. 자, 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예. 모든 노인에게 20만 원씩 주겠다 이렇게 공약했죠. 약속했죠. 할매 할아버지들 다들 좋아했죠. 네. 뭐 하여간 이것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 노인들에게 몰표 받았을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 공약 없었던 것으로 하기로 했죠. 아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이거. 에이구. 공약을 모두 폐기하고 결국 활동이 종료가 됐습니다. 행복연금위원회가. 예. 박근혜 대통령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발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그러니까 이 박근혜한테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됩니다. 네. 우리가 야당이. 예. 왜냐하면 이렇게 치고 빠지는 걸 좀 배우라고 바보들. 예. 응? 공약 드립다 하고 네. 딱 끝나서 되면은 안 돼 하고 빼면 되잖아. 예. 아이고. 이거를 중앙일보는 육면에서 어떻게 미워하느냐. 어떻게? 100% 그 보편적 복지에서 선별적 복지로 박근혜 복지가 중심 이동을 했다. 야, 참 궤변이로다. 예. 궤변이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보면은 박근혜가 뭔가 야. 좀
색다른. 아주 정말 그 생각이 가지런한 그런 복지 철학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20만 원 모든 노인에게 준다는 건 다 못 준다는 이게 이 핵심인데. 뻥을 친 건데, 뻥을 친 것을 이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미화하고 있어요. 예. 이 이게 바로- 제목만 보면은, 박근혜가 참, 하여튼, 참 정치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듭니다. 이게 바로 신문의 그 궤변이고 왜곡이고 네.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같은 사안을 놓고, 예. 경향신문은 모든 노인 20만원 공약 폐기하고 활동 종료. 중앙일보는 선별복지로 박근혜 복지 철학 중심이동. 뭐 이런 식으로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인데. 우리나라 신문들은 참 보기 어려워요. 네. 이거 다 뜯어봐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읽으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조간 브리핑 이 시간이 굉장히 유용하다. 네, 유용하고 중요한 시간입니다. 나무 신문 가지고 우리가 지금 뭐 나무 걸 가지고 울겨 먹거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예. 핵심을 짚어주고 속내를 들여다봐 주는 겁니다. 예. 박근혜 대통령의 지역 토목건설 대선 공약 27개 가운데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친 10개 사업 가운데 9개가 경제성 부족으로 판정났다. 그것도 다름 아닌 한국개발연구원 그 조사 결과를 대표적인 말이죠. 국책연구관이죠. 예, 그렇습니다. 10개 중에 9개를 안 하겠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결국은 이런 예. 국책연구기관에서 이런 논리를 제공하면은 예. 여권이나 청와대에서는 봐라 KDI에서도 경제성 없다 하더라. 예. 그래 뭐 그거 뭐 공약을 했지만은 꼭 해야 되겠나? 뭐 넘어가자. 예. 이렇게 밀고 나갈 거 아닙니까? 예. 얘들이 그러니까 지금 도로로 길 닦아주는 거예요. 국책연구원에서. 그렇죠. KDI가 어떤 예, 곳인데 말이죠. 뭐 하는 곳입니까? 예. 입맛대로 만들어 내놓는 곳이죠. 예. 자, 시간이 없어서 딱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학교에서 폭력당한 학생이 있습니까? 그 학생을 대신해서 보복해드립니다. 라면서 전단을 뿌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누군가 따져봤는데 알고 봤더니 공익근무 요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아니, 정말. 뭐한테 뭐 맡긴 꼴이에요? 최근에 학교 폭력이 심각하다는 언론 보도를 보고 돈벌이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이렇게 대신 해결해드리겠다라는 A4 용지의 전단을 300장 만들어서 뿌렸다는 겁니다. 13면의 관련 기사가 있습니다. 맡길 데가 없네 누구나.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조간브리핑 오늘도 좀 마음이 답답합니다. 예.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예. 김영민 PD와 함께했습니다.